안녕하십니까, 박철훈입니다. 또 오늘도 하나의 또 직무를 가지고 IT 직무를 가지고 여러분과 방송에서 또 신랄하게 또 한번 토론을 또 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하반기 공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반기 공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중견기업과 이제 중소기업들의 이제 공채들이 계속 시작이 될 텐데, 대기업 공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직무는 중견기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에도 탄탄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있거든요. 거기에 가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에는 충분히 자리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마디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또 TV 방송을 좀 봤는데 한 그 무명 배우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무명 배우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됐는데 연기를 위해서 그 친구는 연기를 위해서 직무만 그 연기 직무만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직무의 딱 한 가지는 뭐였냐면 대사가 딱 한 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사를 하기 위해서 그 한 줄을 하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연습을 하고 또 상대 배우들과 맞춰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한 줄에 자기의 색깔 그리고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뜻으로 그렇게 진행한다고 우리가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일들, 그래 그만큼의 또 열정을 뿌려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취업을 조금 더 앞당기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그 취업에 관련해서 또 IT 직무 중에서도 지금 3주째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정보 시스템 운영 부분 있죠. OP 부분의 파트 3 세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이 나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0개의 이제 정보 시스템 운영 부분에는 10가지의 크게 10가지의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구성 및 변경 관리, 그리고 운영 상태 관리, 성능 관리, 장애 관리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밑에 두 가지 방법, 즉 보안 관리와 백업 관리에 관련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IT 기업 아니면 IT 직무에서 보안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백업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못 들어보실 분들은 전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업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T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이라는 것은 어느 분들이 대학생이라면 아니면은 우리가 지성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봤던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숙한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친숙한 단어인 만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보안이라는 이슈가 4차 산업혁명,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거기에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그리고 많은 교육기관들이,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뽑으려고 열심히 이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들이 정보 시스템 운영 부분, 즉 OP 부분의 보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셔가지고 이 직무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백업 관리인데요. 그 백업 관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백업 관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노트북을 쓰고 있고 또 데스크탑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이 하드디스크 하나 또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업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자료들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쪽에다가 백업을 시켜놓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또 SNS 서비스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 서비스,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러한 여타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저장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백업을 시켜놓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어떻게 백업을 시키고 있고 그 백업의 정도들은 또 역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가지 중에서 지금 10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면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오늘 배울 것만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해와봤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는요, 조직의 정보 자산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정보 자산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란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키포인트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보호 활동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서 기밀성 그리고 무결성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과형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사람들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 제공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안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볼 시간에는요. 백업 부분인데요. 정보 시스템 백업 부분입니다. 백업은 우리가 장애 또는 비상 상태에서 원래 원본에 있던 부분들이 없다면 업무 중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업무가 완전히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손실이라든지 업무 중단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보안 관리와 백업 관리인데요. 어떻게 보면은요. IT 부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회사에서도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우리가 보안 관리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관리는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이슈, 큰 이슈로 지금 떠오르면서 우리가 그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우리가 매년 10년 후에 없어질 직업, 그리고 10년 후에 있을 직업, 각광받을 직업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보안은 1, 2, 3위에 항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직무를 잘 파악해 놓으신다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안 관리의 목적에 대해서 정보 시스템 관리 부분의 운영 부분에서 보안 관리, 즉 보안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조직의 정보 자산,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자산이라는 것은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 그리고 운영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까지 전체적으로 아울리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정보 보호 활동 및 정책, 절차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이 보안 관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밀성, 무결성, 과형성을 확보한 다음에 유출이나 파괴, 변경 등을 하지 못하게 신뢰성 있는 그러한 데이터의 관리라든지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해서 조직에 우리가 정보 시스템 사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러한 목적과 취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보안 관리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 건지 그리고 그 적용의 범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적용의 범위들은 여러 가지 보안 관리 기능과 그리고 각각의 대상들의 알맞은 기능을 설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각 기업마다 보안적인 이슈들이 다 다릅니다. 그죠? 어느 기업은 데이터를 우리가 보안적인 이슈를 크게 가져가는 기업도 있는가 하면 어느 쪽은 컨텐츠 자체를 가져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보안적인 요소로 가져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그러한 회사의 그러한 보안적인 이슈에 알맞는 전차 그리고 알맞는 기능들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게 큰 또 하나의 적용 범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안관리 적용 대상은 그래서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자산이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 응용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다 아울리는 그러한 조직의 정보 자산이 되면서 조직 환경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보안 관리 부분의 적용 범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안 관리 부분의 목적과 그리고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보안 관리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목적과 보안 관리의 적용 부분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안 관리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누구들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직무를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관리를 하고 있는 정보보호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책임자는 지금 총괄하는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제 팀장급들, 실장급들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직의 정보보호 정책 수립, 그리고 관련된 의사결정권자죠. 그리고 정보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요. 이거는 표준안이 있는 것에서 그 회사에 맞는 지침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효율적인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이거를 공표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정보보호 책임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조안 정책의 심의, 그리고 조직 내 정보보안의 총관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직무로서는요, 정보보안 사고 처리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있다. 또 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객 정보 유출이 많았었죠. 그리고 올해도 이 큰 굵직굵직한 그 여행사도 하나의 여행사도 이번에 한번 이 고객 유출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정보보호 책임자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회사를 나가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보보호 책임자는 또 정보보안 교육이라든지 또는 정보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준수사항을 감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보보호 관련해 제반되어 있는 업무에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 업무 지급군이 정보보호 책임자가 하는 역할이고 정보보호 책임자가 하는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정보보호 담당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정보 시스템 OP 부분에 운영 부분에 들어가서 보안 관리 부분에 소속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정보보호 담당자의 이제 역할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 관련된 정보보호 제반 사항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담당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직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게, 그죠? 뭐 공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게 예방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 즉 유지 관리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가는 책임이며 그리고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책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보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책임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딸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적든 우리가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든 간에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직무를 택했다면은 책임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것처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윤리의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책임의식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많이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보보호 담당자가 하는 우리가 책임적인 부분들, 역할들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정보보호의 정책에 대한 수립, 그리고 보안 정책의 계획과 이러한 부분 수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보보호 관련돼 있는 규정, 재정에 관련된 부분, 즉 총괄 책임자가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보조해 주는 역할들이죠. 그리고 정보보안 사고의 발생 시 원인 분석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정보보호 담당자 하는 친구들이고요. 원인만 분석하면 뭐 하겠습니까? 대응 방안, 즉 빨리빨리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안 생기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지는 게 정보보호 담당자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 교육은 직접적으로 정보보호 담당자가 시키고 있어요. 제가 정보보호 시스템, 즉 제가 OP로 우리가 전산실에 일하고 있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보보호 교육도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보보호 담당자가 하는 역할이라고 큰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입 통제, 그다음에 물리적인 접근 통제, 그리고 건물 정보보호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보보호 담당자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보안자가 생겨되는 부분들, 뭐 건물에 들어오는 것부터 해서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출입증 관리부터 해서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뭐 웹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에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가져간다면 우리가 정보보호 담당자에서 하는 역할들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더라도 금방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문서, PC 같은 경우에 등등등의 조직 내 정보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정보보호 담당자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 보안 관리 부분의 업무 내용 및 절차들, 즉 업무를 볼 때 어떠한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즉 정보보호 담당자라든지 정보보호 총괄 책임자들이 하는 역할들이죠. 그 역할들이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직무에는 이렇게 절차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보안 수칙 그리고 보안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수칙이라는 것은 자, 이 사람은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들어와도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사람들의 그죠? 접근 권한에 관련된 부분부터 해서 그리고 보안 등급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은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못 봅니다. 여기까지는 볼 수 있고요. 총괄 책임자는 다 볼 수 있지만 또 담당자는 여기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등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에도 보안 등급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 등급
수준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점검사항, 보안 점검사항 그리고 보안 사고의 처리 부분들이 우리가 이 업무의 내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따라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안 수칙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작성해놓고 이거를 매 시간 또는 힘들면 매일 그리고 매주에 따라서 우리가 보안 수칙을 따르고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개발팀에 들어가게 되면은 SI 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프로젝트에 그러면 어디부터 통제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핸드폰부터 통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부터 통제를 하기 시작하고요. 스마트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먼저 통제하는 것은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우리가 유출이 될 수 있잖아요. 사진 찍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보안 수칙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매일 그 보안 수칙에 대해서 관련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안 기반 수칙과 그다음에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 등급 기준 및 분류 기준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안 등급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쭉 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정보보호에 관련된 차원에서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합니다. 아까 대기업을 얘기했지만 대기업을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은 잘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의 이제 그 책상과 그다음에 그리고 이 서랍장과 그다음에 이런 데를 다 우리가 보안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보시면은 아침에 오면은 딱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 딱지 붙어 있으면 경고장입니다. 보안 수칙을 어겼다는 경고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어기잖아요. 그래서 삼진 아웃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이상 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경고에 대한 부분이고 삼진 아웃 즉 3번 받게 되면은 거기 실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이슈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보안사고 발생 시 적절한 절차에 따른 즉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내 의사결정권자라든지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정보 보안에 관련돼 있는 교육을 실시해줘야 한다는 게 정보보호에 관련돼 있는 업무 내역의 절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감사 그리고 내외 우리가 기업 내외의 협력과 도입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다 이 부분에 할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정보 시스템 관리 부분입니다. 정보 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정보보안 담당 조직은 우리가 정보 시스템 사용이 허용된 사용자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꼭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아무나 접근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힘들죠.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운영자는 정보 시스템 이용에 관련돼서 적절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우리가 적절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용자에 따라서 시스템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제한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갑자기 허용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적절한 사용애들이 많습니다. 즉 여러분들 이 부적절한 사용애는 사람들의 이 오류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제가 이렇게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스템 운영하고 있고 또 비밀번호는 또 뭐며 뭐 이런 부분이 많아질 텐데 그게 옆에서 듣겠다는 것이죠. 들어서 부적절하게 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기심으로 접근을 했는데 당연히 접속이 되겠죠. 우리가 웹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에 접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사용 사례들이 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의하고 다시는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정보 시스템 관리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에 관련된 내부 적합성 평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리입니다. 지금 네트워크 관리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안 관리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이 네트워크 관리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안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관리 이 부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스템 부분에서 네트워크가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어느 클라이언트라든지 서버라든지 뭐 어느 부분을 가더라도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이 그만큼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그 관리에 대한 보안적인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관련된 데는 물리적으로 광범위하고 또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침해 사항도 많고요. 그다음에 공격 사항도 많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각 또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안 문제들이 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또 정보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시도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 관리 활동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산망 관리입니다. 즉 네트워크 관련되어 있는 전산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즉 일관성과 기밀성을 위해서 통합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가져가느냐, 그리고 네트워크 주소에 관련된 부분들도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설 네트워크, 즉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공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정 네트워크도 많죠. 그래서 IP4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갈돼서 이제 IP6까지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관리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기업마다 가시게 되면은요 IP를 공개해 놓고 그냥 벽에다 붙여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보안 수칙에 따라서 우리가 경고장을 먹든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 하면은 그렇게 그런 부분들 시정 조치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부터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통제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화벽, 여러분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죠? 우리가 파워웨어를 해가지고 불나게 되면은 건물에서는 방화벽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침해가 들어오게 되면은 방화벽이 쭉 내려와서 그 침해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방화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방화벽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시스템 접근을 통제하고 관련 정보 로깅 관리를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지금 로깅 관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그 관리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안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 직무를 하고 계시는 친구들이, 그리고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로그 관리부터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로그, 즉 로그 관리들, 즉 누가 지금 접속을 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고요. 어떠한 이슈들이 우리 서버나 아니면 시스템에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다 로그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 로그를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특수 계정에 관련되어 있는, 즉 슈퍼유저 그리고 루트에 대한 관리 계정. 관리 계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다이얼 모뎀에 대한 접속을 제한한다. 다이얼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광통신을 통해서 다이얼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산망 관리 부분에 가져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방화벽 관리입니다. 그래서 방화벽 시스템에 대한 계정 통제, 그래서 방화벽을 관리하고 있는 어드민에 대한 계정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방화벽 시스템 운영체제 또는 방화벽의 소프트웨어 이외에 설치하지 않는다. 즉 방화벽 외에는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하나의 또 부분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접근시키는 접근 시도는 반드시 로그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외부에서, 즉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접근하는 그러한 부분보다 중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외부에서 접근하는 그러한 공인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요, 우리가 한 10 몇 년 전에 또 회사를 다닐 때도 제가 관리를 할 때도 매년 언제 드러나면요, 설날 그리고 추석, 이렇게 명절 있잖아요. 중국이나 다른 곳은 명절이 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시스템에 접근을 많이 하는 시기가 이 설날하고 그다음에 추석 명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로고들을 확인해 보면은 IP 수를 확인해 보면은 중국 IP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외부로 접근 시스템 반드시 로고 관리해 주셔야 한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서버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안 관리 부분에서 이 서버 관리는 또 우리가 끝내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유닉스 계열, 즉 운영체제. 유닉스 계열은 우리가 오픈소스에 관련되어 있는 리눅스와 우리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리눅스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리눅스에 관련된 부분을 가져간다면 리눅스의 계정 관리부터 해서 리눅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인터넷 발달과 개발함에 따라서 보안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닉스도 마찬가지, 리눅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커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또 여기에 보안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 서버 관리에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 관리의 운영 및 관리 부분, 그래서 신규 임원된 임직원이나 퇴직자, 휴직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부터 해서요. 특수 계정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라든지 또는 백업 관리 지침에 따른 주기적인 백업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버에서 운영 관리 파트에서 보안 파트에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안 점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리 그리고 철저한 방향 설정과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정 관리입니다. 자, 계정 관리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계정을 분류하고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계정 절차를 등록하고 변경하고 그리고 폐기하는 업무 절차까지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그죠? 정보를 그냥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정 관리는 하나의 큰 이슈고요. 여기에 또 이 직무가 있습니다. 계정 관리만 하고 있는 직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계정 관리는 서버 관리에서 가장 큰 이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산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입니다. 그중에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조직 내 정보 자산에 대한 우리가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적절한 통제를 하기 위한 즉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보안 활동이 요구되는데요. 어떤 보안 활동이냐면 자료 관리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튜닝을 하고 어떻게 또 설계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보안 관리 부분에서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갖고 관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수정은 자, 인가제에서만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주기적으로 백업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져가냐면 DBMS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에 이걸 걸어놓을 수 있어요. 걸어놓는다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알아서 시스템에서 백업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이 백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보안적인 위협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백업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백업 시킨 것을 아예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존해놨던 그러한 자료들이 다 날아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도 저는 경험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백업이라는 것이 2중, 3중의 백업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들도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보관. 그 자료 보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자료서부터 분류를 해서 우리가 중요성이 있는 것부터 쭉쭉쭉 나눠서 보관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자료의 파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파기하면 안 돼요. 문서 세단기. 여러분들이 문서를 폐기할 때 문서 세단기 쓰시죠? 문서 세단기 왜 씁니까? 그죠? 자료를 우리가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서 세단기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우리가 자료를 삭제할 때는요. 무조건 삭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삭제시켰다. 그러한 로그 분석이 되거든요. 그 로그를 우리가 분석해서 놔둔다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다시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러한 기록들을 남겨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그래서 조직에 중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한 위험성을 식별하고 그리고 적절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즉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은 보안 등급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산출물은 보안 관리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하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장님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밑에 있는 말단 사원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자료부터 분류된 응용 소프트웨어는 마찬가지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설정해서 우리가 관리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계정에 따라서 주기적인 비밀번호는 분명히 바꾸셔야 된다. 그 다음에 로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불법 접근이라든지 아니면은 변조에 관련되어 있는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요. 비밀번호만 바꾸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100%는 아니지만은 50% 이상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특수문자라든지 이런 분들 쓰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요 자료들부터 우리가 분류를 해가지고 중요도를 딱딱딱 만들어서 자료를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보안 관리에 본서는 100%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PC 관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PC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서요, 개인 PC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개인 PC에서 많은 숙주 컴퓨터가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디도스, 그죠? 디도스나 도스 공격을 여러분들이 접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랜섬웨어도 마찬가지죠.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의 공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 PC에서 숙주 컴퓨터가 돼가지고 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내에 하나의 컴퓨터가 서버 컴퓨터, 즉 숙주 컴퓨터가 돼가지고 공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PC 관리가 얼마나 그만큼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노트북 아니면 집에 있는 데스크탑에 윈도우나 아니면은 리눅스 마찬가지지만 윈도우에 비밀번호 걸어놓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명 중에 한 8명은 비밀번호가 없을 겁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밀번호를 윈도우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더라도 여러분들이 50%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관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USB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장 하드를 써가지고 많은 것을 옮기고 하겠지만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 바이러스는 침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 검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에 대한 보관 절차, 즉 백업 절차를 분명히 정의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언제, 어느 시기에, 몇 시에 나는 어디 부분에 있는 자료를 어디로 백업시키겠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슈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예상 및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분명히 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분명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진단 프로그램이라든지 백신 프로그램은 매일 실시간적으로 업데이트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 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실시간으로 검사가 되긴 되거든요. 근데 그 실시간 검사 말고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인원 보안입니다. 인원 보안은 말 그대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기계가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접근해서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업무 정의와 자원에 대한 보안, 그리고 교육 훈련, 그리고 사고가 났으면 사고에 대한 전파, 그리고 징계 처리에 관련된 부분까지 우리가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사고에 대한 기능 분해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정관리 대장이라든지 그래서 서버명, 사용자 대상, 그리고 사용자명, 사용기간, 폐기일자 여러 군데에 다 꼼꼼히 다 체크를 해가지고요. 그러한 계정관리 대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보안관리 부분에서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보안관리 부분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그리고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안관리 부분에 대해서 직무를 좀 알아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좀 감이 오십니까? 앞에서 시작할 때는 정말 쉽게 시작했는데 뒤에 갈수록 우리가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백업 관리입니다. 보안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업 관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백업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연속성을 우리가 보장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관리 패턴이 백업 관리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자료들은 백업해놔야 되겠죠? 백업해라 하지만 알겠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백업은 많이 안 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백업이라고 해놓으면 어디로 하냐면 뭐 하드디스크를 C나 D로 우리가 나누거나 아니면 다른 하드디스크를 나눠가지고 그쪽에다 넘겨주는 그러한 역할밖에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했을 때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보 시스템의 영속성이나 백업한 시점들을 가져갔을 때는 우리가 이 다른 곳, 즉 외장 하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SNS 서비스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한 드라이버, 즉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드라이브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거기 위에다가 백업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야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가져다가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도 구글 드라이버, 네이버 드라이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에 맞게 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백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용 범위는 백업 관리는 정보 시스템의 영속성을 보장한다는 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범위는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은 시스템, OS2에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일반 파일,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적용 범위는 조직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의 파일부터 해서 OS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파일까지 모든 것들을 백업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백업을 하고 있는 책임자들 그리고 담당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를 위한 업무 수임을 승인하고 통제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백업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의 백업에 대한 책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다면
그죠? 거기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백업 복구 절차에 대한 통제와 관리, 그리고 백업 복구 및 절차의 수행 결과를 승인한다든가 아니면 백업 정책, 즉 보관 기관, 대상 파일 시스템, 백업 주기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백업의 책임자들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 다음에 백업 관리 담당자들은 그 바로 밑에 이제 실무자들이 되겠죠. 실무자들은 신규 백업에 대한 시스템 구성, 추가, 그리고 백업 및 복구 수행, 그리고 백업 수행의 모니터링, 그리고 백업 매체 관리, 사용 확인, 그 다음에 적용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실무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업 관리라 그래서 그냥 모아두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구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백업을 시켜놓은 시스템에 누가 접근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시스템의 데이터를 싹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업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그죠? 백업 데이터를 복구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구도 적절한 시기에 얼만큼의 복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백업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업 관리 담당자가 하는 역할이 그렇게 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백업 및 복구 수행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 백업 관리 담당자의 가장 큰 일이기도 합니다. 직무에서. 자, 그리고 현업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현업 담당자들도 백업 관리할 때 백업의 요구사항들을 전달합니다. 내가 이 백업을 하고 싶어요. 이런 자료를 백업하고 싶은데 어디다 할까요? 또 아니면 언제 할까요? 이런 요구사항들 전달하는 부분들. 그리고 신규 백업 대상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복구도 요청할 수 있어요. 제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관했던 자료 제가 지금 쓰겠습니다. 그리고 복구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백업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줘야만이 복구도 할 수 있어요. 왜? 복구는 그냥 일반 사용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백업 관리 부서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업 담당자들이 우리가 이 협업을 한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랑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죠. 복구, 백업 담당자를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업무들이 어떠한 절차들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업 시의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다가 어떻게 백업을 시키고 어떠한 파일들을 백업을 시킬 거니까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해야겠다. 그러한 구축 부분. 그리고 백업 자원 현황을 파악을 합니다. 구축해놨으니까 이제 백업 자원을 어떤 걸 백업을 할 때니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성 방식이라든지 백업 시행 사양이라든지 운영 현황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업 시행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구축을 해놨으면 거기에다가 설계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게 되면은 가장 최적의 그렇죠? 테이블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컬럼들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데이터를 심어넣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튜닝을 이용해서 또 시스템 최적화를 시키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백업 시스템을 설계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죠. 기존 시스템에 연계할 경우에는 상호 연관성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백업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이슈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규 백업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방식이 기존 방식과 다른 경우에는 데이터를 신규 백업 시스템으로 이관을 해서 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이제 또 다른 이 면접관의 또 이슈도 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합니다. 당연히 테스트하겠죠. 만들었으니까 테스트해야 되겠죠. 자, 부서가 있습니다. 어디 부서입니까? 백업 관리 부서에서 해요.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올바르게 백업과 복구가 되는지 테스트가 해봅니다. 그 다음에 교육합니다. 그죠? 테스트 끝났으면은 이거 사용을 교육해야 되겠죠. 교육하고 매뉴얼도 작성해서 남겨줍니다. 문서 편집. 그죠? 문서 잘 만들었는데 했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업무 내 절차를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자, 대상 구매는 OS의 주요 파일들은 형식은 파일 시스템이고 방식은 온라인, 그리고 용량은 몇 기가? 12기가 정도 되고요. 주기는 월간 수시, 그 다음에 3일 보관 주기 1시간 내로 복구를 할 수 있고요. 매체와 구분, 수동을 하느냐 자동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백업 요구사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백업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백업 요구사항에 대한 예시를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OS 주요 파일부터 해서 DB 로그 데이터까지 쭉 저기 만들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우리가 사용자 파일 볼까요? 이건 개인적인 파일이기 때문에 사용자 파일은 파일 시스템이죠.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5기가 정도, 그리고 일간 하루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백업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관은 3주를 합니다. 그리고 복구 시점은 1시간 안에 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 즉 자동적으로 백업을 해주고 자동적으로 복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예시를 보면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백업 관리 부서로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작성한 것을 잘 읽을 수 있고 파악을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업 내의 절차들입니다. 그래서 백업 시스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했으니까, 그렇죠? 구축을 했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 도중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충분한 검토 및 승인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업 표준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또 백업 관리에 관련된 매체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백업, 중분 백업, 온라인 백업, 오프라인 백업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백업을 수행합니다. 백업 자원을 할당하고요. 어떻게 자원을 할당하면 좋을 것인지 우리가 할당하는 게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합니다. 백업도 모니터링 해줘야 돼요.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상을 확인합니다. 즉 백업 점검 수행하고 복구 훈련을 하게 돼요. 우리가 바로 백업하고 복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합니다. 먼저 예행습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업 대상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백업 대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파일들을 모두 포함해서 백업도 해보고 복구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서 복구 훈련까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내용의 표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해서 업무팀장 승인, 백업 운영 요청 수행, 백업 운영 팀장 승인, 백업 보고 수행, 완료 통보까지 가져가는 그러한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업무 담당자부터 백업 운영 팀장까지 어떠한 프로세서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백업 복구 영서 작성부터 해서 우리가 작업 컨트롤 하게 되죠. 승인을 하게 됩니다. 노 하게 되면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승인을 하게 되면은 작업 내용의 확인과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누가 하냐면 백업 운영자 하게 되죠. 그리고 백업 운영자는 승인 요청을 하면 누구한테? 운영팀장한테 우리가 백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작업 컨트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꾸면 수 있어요. 하지만 바꾸고 안 바꾸고 승인 요청이 된다 그러면 요청 내용을 작업을 실행하는 누가 합니까? 백업 운영자가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작업 내용 확인은 누가 합니까? 업무 담당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들 여러분들이 백업 관리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직무의 가장 큰 그러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백업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 산출물들은 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즉, 백업 관리의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 되겠죠. 결과 보고서는 백업 관련되어 있는 도구들이 뭐가 썼고, 그 다음에 서버랑,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백업 타임, 그리고 백업 주기, 백업 결과까지 나타낼 수 있는 부분까지 관련 산출물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체 관리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백업 데이터를 관리하는 매체에 대한 매체가 무엇이며, 서버는 어떤 걸 썼으며, 유형은 뭐며, 그 다음에 백업 마스터 서버는 뭐며, 반입 일자는 뭐며, 반출 일자, 보관 주기는 뭐며, 보관 장소, 그리고 담당자까지 적어주는 매체 관리 대장까지 산출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게 보안 백업 관리 부서에서 하는 역할들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정보 시스템 운영 파트 중에 세 번째 시간으로 해서 두 가지 직무들을 알아봤어요. 즉 보안 관리 파트와 그 다음에 백업 관리 파트를 알아봤습니다. IT 부분에서도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보였던 부분들이 많은 또 인력 충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OP 부분에서 채용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백업 부분이라든지 보안 관리 부분에서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했던 그러한 직무를 파악을 잘 해보시고 그리고 역할과 책임 그리고 절차 등을 잘 알아보신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경험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OP, 즉 정보시스템의 운영 부분에서도 또 하나의 승정보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고대하신 시간이기도 하죠. 즉 박철원의 IT의 실무자 생생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공채 시즌에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실무자들이 그만큼 필요한 부분들이 어딘가, 즉 실무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관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되면은 또 면접관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아직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실무자들이 들어와서 면접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면접관들이 당연히 실무자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따온다는 것은 그만큼의 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그리고 원하는 기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직무가 무엇인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게 또 그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어떠한 마인드를 또 어떠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시간이 이 시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또 하나의 파트 어느 파트를 가져왔냐면 디자인 파트와 그 다음에 전시 디자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IT 기업을 다녀왔습니다. 자, 트리니티원이라는 곳에 주식회사 트리니티원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이 대표이사인 김격탁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또 대학에서 또 강의를 하면서 만났던 또 겸임 또 교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흔쾌히 또 가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니티원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디자인 회사이기도 하지만요,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시 디자인 파트에서도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우리가 네트워크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슈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회사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회사 소개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앱 개발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주도에 자전거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사업과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전시 기획뿐만 아니라 기획 시공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IT 기업에서도 똑같이 디자인 파트를 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전시회, 여러분들 전시회 많이 하고 있죠? 코엑스나 아니면 킨텍스 이러한 곳에서 전시회를 매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스들이 올라갈 때 그 부스들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기업에 우리가 맡겨준다는 것이죠. 해외에 관련되어 있는 전시회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이 맡게 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신입 연구원의 기본 연봉은 2,60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시 채용과 공개 채용을 가지고 간다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직무. 이분은 대표회사이기 때문에 전반적 일을 다 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디자인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개발도 힘을 쏟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자랑하는 복지가 있다면 모든 회사의 복지입니다. 자율복장입니다. 그렇죠? 다른 기업에서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복지는 다 있고요.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들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장의 자유와 자기개발 시간을 우리가 보장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가지고 가는 그러한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질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현 부서에 필요한 신입의 역량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즉, 디자인 파트나 아니면은 전시 디자인 또는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고 있는 회사에서 필요한 신입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창의력을 갖추신 그러한 분이면 좋겠다. 즉, 특히 디자인 쪽이나 설계에 높은 관심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융합해서 경험이 있다면 이런 것을 융합해서 그래서 소프트웨어랑 그다음에 디자인 파트를 융합해서 해본 친구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시회 참가나 전시회 쪽에 일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그만큼의 아이디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적인 아이디어,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디어, 사업적인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를 어떻게 꾸며볼 것인가, 부스를 어떻게 꾸며볼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충분히 입사의 조건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실무원 지원자의 평가에 정형한 룰이 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형한 룰은 없지만 면접 시에 기술 면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기초적인 지식평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디자인 파트들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가져가게 되겠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들은 당연히 기초적인 지식들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직원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공개 수시 채용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IT 기업 같은 경우는요, 공개 채용도 하지만은 공채죠. 하지만은 수시 채용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자, 수시 채용이라면 그게 무엇인가요? 하신 분이 계십니다. 수시 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필요할 때, 그죠? 필요할 때 이력서를 들어온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그 인재가 있다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해서 면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죠? 그런 게 수시 채용입니다. 제가 바로 지금 이력서를 보냈다고 해서 내일 모레 전화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수시 채용한다는 것은 그 파트에 지금 TO가 생긴다면 바로 연락을 해서 면접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수시 채용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바로 연락이 온다는 건 아닙니다. 즉 채용할 때까지 한다라고 하시면 또 달라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사 인재상. 자, 아까 했지만 창의력 있는 분이라고 좋다고 했죠. 창의, 도전, 열정 이 세 가지의 키워드는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 꼭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하려고 한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도 마찬가지예요. 또 소프트웨어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 내가 이 회사를 다니니까 이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당당하게 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무 시 어떤 면접자가 떨어지나요? 각 부서에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이 있죠. 학교에서 배웠지 인문계 특화 같은 경우에는요. 인문계열, 인문상경열 학생들도 IT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IT 융합을 해서 역량 강화를 해보고 싶은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받았던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있죠.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의 기본 지식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는 무조건 실무는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회사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IT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인드라고도 기본적인 마인드라고도 상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인성과 직무 우선순위는 직무를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즉 직무에 관련된 경험과 거기에 대한 이 직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전시회 나가는 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시회에 대한 디자인 파트들이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관련 일을 해본 것이 더 좋은 그래서 전시회 알바라든지 아니면은 전시회에서 가서 또 다른 이 운영 파트라든지 그런 걸 해보시면은 감각들이 많이 커지겠죠. 부딪혀 봐야 됩니다. IT인이라 해서 그냥 앉아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뭔가를 해본다는 게 아니고 부딪혀 봐야 돼요. 부딪혀 봐야 무언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부서에 필요한 신입의 마음가짐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그래서 전시 파트도 있었잖아요. 전시 대행 파트도 있고요. 하지만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일은 많은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어필하셔야 됩니다. 저 이거 잘합니다. 이거 잘합니다. 이것 잘합니다. 이것 잘합니다.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충분히 어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잘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잘해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IT 기업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운다는 자세, 꼭 배운다는 자세를 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는 거의 전문가입니다라는 그러한 자세뿐만 아니라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들어가서는 또다시 배운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지원자의 경험을 쓰는 프로젝트 방향. 앞에서 언급했듯이 디자인 부분에 대한 경험이나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전시에 대한 알바 경험이라든지 감각이 있는 지원자라면 더 좋으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내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질문을 제가 던지는 부분이 있죠. 즉 신입 지원자들의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항상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자신에게 질문을 꼭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시면 잘 잤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 할지? 라는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데 찾기는 진짜 힘들 겁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는 의지를 보인다 하듯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을 때는 더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으면 꼭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즉 저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찾아가서 우리가 습득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채가 막 시작되고 있는데 공채 시즌에서 마찬가지예요.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행입니다. 은행이라는 곳을 가셔가면 은행 IT직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은행 IT에 가셔가지고 IT 직군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만나보시고 질문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궁금증 원인에 대한 찾아보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직접 체험하시라는 거죠. 직접 찾아가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만이 여러분이 취업에 갈 수 있는 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실무자 생생 인터뷰까지 우리가 끝내봤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이죠. 마음가짐, 즉 내가 궁금증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못 찾았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